안녕하세요. 원수홈 누수 인테리어입니다. 저희가 누수에 관련된 보험 처리를 하면서 가장 맞는 질문 10가지를 준비했는데요. 설명을 들으시면 분명히 많은 도움이 되실 겁니다. 그리고 바쁘신 분들을 위해서 질문 영상을 바로 찾을 수 있도록 스킵 설정을 해놨으니까 영상 아래를 참고해 주세요. 자, 시작합니다. 첫 번째, 누수 사고가 났는데 보험으로 처리가 될까요? 네, 처리됩니다. 일상배상책임보험이라는 특약이 있으면 됩니다. 생명보험사에는 없어요. 그러니까 생명보험사는 하나생명, 삼성생명, 교보생명, AIA 생명같이 생명자가 들어가 있는 보험사겠고, 그 보험사에서 나온 상품들에는 찾아보실 필요가 없어요. 안보험, 종신보험 이런 건데 찾아보실 필요가 없습니다. 일상배상책임보험이라는 것은 손해보험사의 특약 형태로 되어 있습니다. 보험사는 현대해상, 삼성화재, 메리츠화재, DB손해보험, 하나손보, 흥국화재와 같이 이런 보험사들이 손해보험사인데요. 이런 보험사의 증권의 약관을 확인해 보시는 게 좋습니다. 만약에 약관에 없다고 하시면 검색창에, 인터넷 검색창에 파인이라고 검색을 하시면 금융 소비자 포털이라는 파인이라는 페이지가 나옵니다. 여기서 직접 확인하실 수가 있어요. 두 번째 질문입니다. 저는 피해 세대인데요. 윗집에서 누수가 나서 우리 집에 피해를 입었습니다. 윗집분은 보험이 없으세요. 대신에 저랑 제 와이프가 일상배상 책임보험이 있는데 이것으로 처리가 가능할까요? 안타깝지만 안 됩니다. 배상책임보험은 내가 제3자한테 고의적이지 않게 피해를 줬을 때 그 피해를 보상해주는 보험인데요. 지금은 피해 세대이시기 때문에 이 보험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세 번째, 우리 집에서 누수가 돼서 아랫집에 피해를 입혔습니다. 저랑 와이프는 일상배상책임보험이 없는데요. 자녀 앞에 배상책임보험이 있습니다. 이걸로 누수 처리가 될까요? 자녀분들은 보통 가족 일상배상책임보험과 자녀배상책임보험으로 되어 있는데요. 가족 일상배상책임은 누수 사고가 보상이 됩니다. 그런데 자녀 일상배상책임보험은 누수 처리가 보상이 되지 않아요. 여기서 가족이라고 하시는 것은 뭐냐? 가족은 어디까지냐? 주민등록 등본상에서 동거 중인 친족을 말합니다. 자녀 보험 설계를 하실 때 어린이 보험이나 태아 보험이겠죠. 자녀 일상배상책임 보험으로 되어 있다고 하면 이거를 꼭 가족 배상 책임으로 변경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이것 때문에 설계사분들이랑 싸운 경우 많이 봤어요. 네 번째 질문입니다. 저희가 임대를 주었는데요. 임차인이 일상배상 책임보험이 있습니다. 이걸로 누수 처리가 가능할까요? 아쉽지만 이것도 안 됩니다. 피보험자. 피보험자는 보험 계약에 따라 그 혜택을 받는 자가 이제 피보험자인데요. 피보험자가 소유, 사용, 관리를 하는데 의도치 않은 실수나 사고로 제3자한테 피해를 줬을 때, 신체적으로, 재물적으로 피해를 줬을 때 보상을 해주는 보험인데요. 이전 영상에도 한번 설명한 적이 있는데 누수의 사고 입장에서 봤을 때는 첫 번째가 소유한다는 거는 자가라는 뜻이고 임차인이면 안 되겠죠. 그러니까 소유주만 됩니다. 또 두 번째는 사용 관리한다고 써 있는데 사용 관리한다는 거는 세를 주는 거, 임대를 하지 말고 집주인이 내 집에서 거주를 해야 된다는 뜻입니다. 또 세 번째는 배상이니까 피해가 있어야 되겠죠. 피해가 없으면 안 됩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면 세 가지 요건이 성립이 돼야 되는데 첫 번째가 자가 요건, 두 번째가 거주 요건, 세 번째가 피해 요건 입니다. 당연히 이제 고의적인 건 안 됩니다. 제가 요거를 말씀드리는 이유가 어떤 분이 이제 고의적으로 이제 스프링클러를 터뜨리신 분이 있었어요. 근데 그거는 안 됐습니다. 다음 질문입니다. 저희 가족은 보험이 여러 개가 있습니다. 저는 자기부담금이 50만 원인데요. 우리 남편은 자기부담금이 20만 원이에요. 그래서 우리 남편 걸로 하려고 하는데 가능할까요? 사실 이제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보험을 고르는 게 크게 의미는 없습니다. 보험 처리를 할 때 청구서도 내지만 주민등록 상에 있는 거주하고 있는 가족분들의 전원의 개인정보조회 동의서를 받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 보험사는 이 결과에 따라서 가족 구성원 모두에 대한 배상 책임 가입 여부를 확인합니다. 그래서 이제 보험이 여러 개라고 하면 비례해서
자기 부담금에 따라서 비례해서 보험금이 지급이 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기 부담금은 중복인 경우에는 이제 상쇄가 돼서 없어진다고 보시면 됩니다. 자, 다음 질문, 6번째 질문인데요. 누수사고가 나서 이번에 이 사고 처리를 하고 나면 다음번에는 못 받는 거 아니에요? 이번 한 번만 되는 거 아닙니까? 아닙니다. 일상배상 책임보험은 실손보험이랑 같은 구조예요. 그래서 팔도 다치고 뭐 다음에 가다면 다리가 접질릴 수 있겠죠. 그리고 병원비가 2번, 3번 나올 수 있지 않습니까? 그때마다 이제 여러 번 청구를 하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누수사고도 있을 때마다 다시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7번째, 이번에 누수 처리를 하고 나면 보험료 할증이 없어요? 할증은 사실상 없다. 아니, 없으면 없는 거지 사실상 없는 건 뭐냐라고 물어보실 수가 있는데요. 이건 단체율이라고 해서 누수가 난 집들만 할증이 되는 게 아니라 전체적으로 일상배상 책임보험을 갖고 있는 모든 사람이 갱신되는 시점에 같이 조금씩 올라간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동차를 사고가 나면 다음 연도에 보험료가 올라가잖아요. 그거는 단체 요율이 아니라 개별 요율이 적용되고, 일상배상 책임보험은 단체 요율로 적용되기 때문입니다. 자, 8번째, 일상배상 책임보험으로 아랫집 말고 우리 집, 윗집도 누수 처리가 가능할까요? 가능합니다. 전액 다 되는 건 아니고요. 손해방지비용이라는 명목으로 일부 보상을 받을 수가 있는데요. 이게 일부가 무슨 뜻이냐면, 우리 집에서 누수가 발생을 해서 아랫집에 피해를 입혔어요. 근데 내가 빨리 조치를 했습니다. 빨리 조치를 하지 않으면 아랫집에 더 큰 피해가 생길 테고, 공사비도 당연히 올라갈 거 아니에요. 그냥 보험사 입장에서 봤을 때는 더 많은 돈이 나가게 됩니다. 그래서 손해 방지를 했다라는 명목으로 일부 보상이 나갑니다. 예를 들어서 누수가 되는 곳을 찾았어요. 그리고 배관을 찾아서 마루를 뜯고 누수가 되는 배관을 새롭게 고쳤습니다. 그러면 마루를 다시 덮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제 이 손해 방지 비용, 직접 수리비에는 누수를 찾고 이 배관을 고치는 데까지는 인정을 해주는데요. 마루를 덮는 마감 비용은 또 인정을 안 해줘요. 그러니까 100% 받지는 못하게 되겠죠. 근데 이게 되게 웃긴 게 뭐냐면, 동일한 공사를 해서 옆집에서도 난방 배관이 터져서 100만 원 들었는데 내가 부른 업체는 400만 원을 달래요. 똑같은 공사를 했는데. 이런 경우가 있어요. 이럴 때는 보험사 입장에서 봤을 때는 큰 돈을 지불해야 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비용을 보험사 인정을 안 해줄 때가 많아요. 그 피해가 고스란히 고객분, 피보험자분한테 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좋은 공사업체를 만나셔야 돼요. 이사업체들이 있습니다. 돈을 받았는데 서류도 안 주고 뭐 전화했는데 전화도 안 받고 막 이런 데도 있고, 어떤 업체는 심지어 우리 집 배관을 공사를 하잖아요. 근데 그거를 사진을 못 찍게 하는 업체도 있어요. 아니, 우리 집 배관을 왜 사진 못 찍게 하시는 거예요? 그거에 대해서 제가 할 말이 정말 많은데, 이거는 어떤 업체를 선택해야 되는지 다음에 영상으로 한번 아예 만들게요. 다음 9번째 질문입니다. 저희는 누수가 걱정이 돼서 설계사님 얘기를 듣고 급배수 누출 특약이라는 것을 가입을 했는데, 이건 뭔가요? 일상배상 책임보험이 아닌데요. 이것으로 누수처리 사고 되는 거 맞죠? 네, 맞긴 맞습니다. 그런데 급배수 누출 특약은 많은 범위가 되지가 않아요. 되는 범위가 우리 집 누수 피해만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릴게요. 급배수 누출 특약은 우리 집 누수 피해에 대한 특약입니다. 우리 집 배관 수리하는 비용도 안 되고요. 아랫집에 피해를 본 것도 안 됩니다. 근데 예를 들어서 이제 배관이 터져서 우리 집 싱크대가 이제 지속적인 노출 때문에 피해를 입어서 불어 터졌답니다. 많이 불었어요. 그러면 싱크대 교체 비용은 나옵니다. 근데 그 정도라고 하면 아랫집의 피해가 어마어마하게 크겠죠. 그래서 개인적인 생각으로 가성비가 좀 떨어진다, 볼 수 있을 것 같고, 실제 사례인데요. 어떤 분이 급배수 누출 특약을 가입하셨는데요. 내용을 이제 읽어봤더니 담보 한도가 200만 원이고 자기 부담금이 50만 원이었어요. 그 집은 마루도 아니었고 장판으로 돼 있었고 싱크대도 뭐 피해 입은 데도 없었어요. 그래서 정확히 기억은 안 나는데 비용이 월 만 얼마였었는데 일상배상 책임은 1,000원이 안 되죠. 몇백 원이실 거예요. 그래서 근데 그분은 이제 장판이고 하니까 내 50만 원이나 자기 부담금을 내고서 그 보험을 쓸 필요가 없었던 거죠. 그래서 굉장히 억울해 하셨던 사연이 있는데요. 결론적으로 급배수 누출 특약이 나쁜 보험이냐고 말씀드린 게 아니라 도움이 됩니다. 도움이 되는데
약간 가성비가 일상배상 책임보험에 비해서 떨어지고 일상배상 책임보험부터 특약으로 들어있는지 확인부터 하고 그것부터 넣으시고 이제 보조적으로 가입하는 게 좋다. 특히 이제 단독주택에 계신 분들은 괜찮은 보험이죠. 뭐 담보액은 높을수록 좋겠습니다. 급배수 생각보다 많지가 않아요. 뭐 일상배상은 1억 한도지만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그래서 담보액은 높을수록 좋고 자기부담금은 적을수록 좋겠죠. 자, 10번째 질문입니다. 아랫집의 피해는 어디까지 보상이 가능합니까? 윗집분이 연락이 오면 아랫집이 너무 과하다, 이렇게까지 뭐 해달라고 하는 게 맞아요? 라고 하시는 분도 있고요. 또 아랫집분 같은 경우는 윗집분이 너무 축소합니다. 정말 답답해 죽겠어요. 우리가 피해인데. 이런 경우가 있어요. 여기서 윗집이랑 아랫집이 사이가 안 좋아지고 의견 차이나 분쟁이 발생되는데요. 이제 윗집이 걱정되는 건 그거죠. 보상 범위가 넘어갈까봐 걱정인 거죠. 예를 들어서 사실 그런 경우도 있어요. 뭐 공사비가 예를 들어서 500만 원 나왔는데 보험사에서 450만 원밖에 인정이 안 되는 경우, 이럴 때가 있죠. 그래서 그런 게 걱정이신 거고, 아랫집 분들 같은 경우는 우리 집 공사를 해야 되는데 곰팡이도 쓸고 지금 걱정이다, 제대로 복구공사 못할까봐 걱정인 거고요. 그래서 물론 보험사가 막 퍼주는 조직이 아니에요. 그렇지만 합리적인 조직입니다. 보험사도 뭐 합리적인 의견과 사례, 그리고 그 피해에 대한 증거 자료를 정확하게 제출하면 안 해줄 이유가 없어요. 그래서 가장 좋은 건 뭘까요? 보험사가 납득할 만한 피해 입증과 그 근거와 그리고 그에 관련된 비용이 적절하다고 하면 보험사도 안 해줄 이유가 없죠. 공사비가 아까 말한 것처럼 500만 원, 450만 원밖에 인정이 안 되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그래서 이 역시 좋은 업체를 선정하셔야 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할 말이 많으니까 이건 따로 영상으로 제작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저 10가지에 대한 질문을 많이 받는 질문인데요. 너무 당연한 얘기일 수도 있지만 이 10가지 질문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저희 채널에 도움되는 영상을 계속 올릴 거거든요. 그래서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원스톱 누수 인테리어였습니다. 감사합니다.